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제 월드 클래스가 뭐 되어버린 우리 자유대학 멤버들을 모시고 여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 듣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대학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옆에 있는 우리 재용님부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희 자유대학 절대 월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심재홍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유학생 시국선언해서 자유대학 합류했고요. 자유대학 1기에서는 가장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예. 지금 몇 살이에요? 98년생 만으로 26입니다. 98년생 정도면 자유대학에서 약간 형급으로. 예. 오, 영국에 몇 년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코로나 기간 합쳐서 네. 뭐 한 5년 정도 있었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연설할 때도 영국식 영어가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게 나왔구나. 이게 제가 좀 영어를 안 쓴 지 1년이 넘으니까 탁 하고 다시 키려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걸립니다 이제 다시 영어가. 그래도 너무 멋있었어요. 와, 이게 의회 앞에서 영국식 발음으로 딱 한국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 많이 들어볼게요. 네네. 자, 그다음 가봅시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유대학을 이끌고 있는 대표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뭐 그다음에 또 뭐 넘어가나요? 아니면은 예. 저는 너무 많이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단독 나왔으니까. 자유대학 대표면은 야, 뭐 나 뭐 할 거냐 뭐 이제 이거 편집해 주시고.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그대로 나가면 숨결 하나가 안 빼고 다 나갑니다. 네, 뭐 말만 대표지 이제 똑같이 자유대학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뭐 그러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얘기 질문하시면은 저번에도 제가- 봤지만 네, 눈망울이 굉장히 맑다. 그런 약간 소리. 사슴 눈망울 같아. 정말. 야, 근데 이게 순수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계산하면 말 못하잖아 이게 지금. 이재명이 대놓고 딱딱딱 걸어놔도 이거 보통 깡다고 하면 안 되거든 이게. 근데 네. 보통 깡이 센 사람들이 순수해. 보통 보면. 네. 좋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다른 얘기 또 들어보고 우리 그다음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초면일 텐데 준영이보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네, 자유대학의 오민찬입니다. 왜 웃으시죠? 그럼 이렇게 두 분이 친구고 예.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학창 시절 친구라 했나요? 수업초초 같은 초등학교. 소학교 동창이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름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고 예, 뭐 네,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우연찮게 첫 시위 나갔는데 준영이를 딱 보게 돼서 그때부터 뭐 탄대청 활동도 하고 자유대학 들어오기 전에 뭐 시국선언도 하고 윤호기인도 하고 그렇게 점차 좀 더 자유대학의 애정을 담으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민찬이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사상적인 것들을 교류하면서 쭉 지낸 거예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딱 결집한 거예요?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글쎄요. 때 그렇게 친했나요? 뭐 한 학년 정도 같은 반이었고 축구 조금 같이 하는 축구 같이 중. 하는데. 둘이 축구 좋아해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포지션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민찬님이 윙어? 오, 정확하십니다. 진짜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양쪽에서. 활동량 괜찮고 그죠? 예. 그러니까 체력이랑 스피드가 딱 좋아요 느낌이. 우리 준영 군은 약간 디펜시브 미드필더인가? 수비형 미들인가? 틀렸어요? 저는 네. 골키퍼 했습니다. 완전 우회다. 근데 이제 어땠어요? 실력 평가. 어땠어요? 골키퍼요? 네. 형편없었습니다. 골키퍼 왜 골키퍼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발보다 손이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그렇구나. 야. 저는 축구를 저렇게 잘하지 못해요. 우리 다음에 한번 그라운드 씨와 자유대학 그거 풋살 곱하기해가지고 여기, 풋살 같이 막 연합팀을 하든 붙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좋습니다. 재훈 군도 그 풋볼 매니아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영국 갔죠. 축구계에서 그 때문에 간 거예요? 예, 가서 좋아한 게 아니고? 예, 축구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포츠 쪽 그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 스포츠 경영하려고 전공도 그거였고요. 그것 때문에 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럼 영국 진짜 갔죠. 좋아하는 거네. 그럼요. 그때 응원하는 팀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 야, 사실 제가 우리 그때 밥 먹을 때 물어봤잖아요. 예. 나는 영국 유학파라 해가지고 진짜 막 엄청 매니아들 좋아하는 막 브라이튼 나올 줄 알고 막 노팅엄 나올 줄 알았는데 수원 삼성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진짜 K리그 팬이거든, 진짜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중에 또 축구 얘기나 축구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모자인가요? 코리아 그래더기구나. 맞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유대학에서 이제 촬영, 편집 그리고 영상 제작, 뭐 쇼폼 제작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
1월 달에 1, 2월 달에 혼자 이렇게 서울 올라가서 집회 다니다가 이제 대구 경북 연합 탄핵반대 예, 시국선언도 하고 이제 모교인 계명대학교에서 시국선 하다가 이제 4월 4일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휴학을 하고 현재 준영이와 이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유대학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한 열정이. 근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몸이 야 저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뚫고 실루엣이 뚫고 나오기 쉽지 않거든 지금. 감사합니다. 야, 일주일에 헬스 몇 번? 보통 주 6회 야. 하고 이제 아프면 쉬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자유대학 방송을 이렇게 즐겨 보는데 몇 번 이렇게 방송 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봐도 몸 실루엣이 너무 좋아 보여. 근데 항상 좀 궁금했어. 아 운동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어쨌든 야 같이 또 축구도 하고 헬스도 하고. 네, 아 맞습니다. 약간 자유대학 약간 살림꾼 같은 느낌이라 그죠. 막 다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안 돌아가죠. 네. 아니 여기 행사장 와서도 묵묵하게 일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사실 진짜. 저희 집회 끝나고 행진하면은 다들 회식하러 가고 이제 네. 좀 놀아야 되잖아요. 예, 쉬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진을 끝나고도 그때 사진 남은 거 정리해가지고 인스타와 스레드는 다른 친구가 하는데 인스타에 다 게시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예. 성실하고 또 꼼꼼한가 보다. 이런 마이크는 나한테 있어서 괜찮아. 네네. 또 꼼꼼한가 보다.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사연이 다 다른데 마치 원피스 동료들 만나듯이 약간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우섭인가 네네. 그 코큰지 우섭 뭐 조로 상대 네. 루피 아까 루피 역할인가? 네. 아 너네 동료가 되라. 그런 네, 느낌으로. 실제로 동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자유대학이라는 딱 우산 아래 이렇게 딱 모이는 거네. 스토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최근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워싱턴 D.C.에서 이 행진을 했어요. 저는 뒤에서 이제 따라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오늘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질문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어떻게 기획하게 기획하게 됐어요? 네. 이게 미국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저번에 타임스퀘어에서 저희 부정선거 관련된 광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게 어떤 조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주에서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루어진 조직에서 저희에게 이번에 와서 직접 좀 미국에서 행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포럼과 함께 겸사겸사 찾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게 되었고요. 워싱턴에서 행진을 하는데 사실 시일을 좀 잘못 잡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아침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미국 시민들 반응이 꽤 신기했어요. 이게 DC가 굉장히 민주당 텃밭이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좀 약간 긍정의 눈빛을 보냈고 또 심지어 합류하신 분도 있었고 저희가 집회 끝나고 나서도 저희에게 다가와서 먼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는 거냐,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면 사실 미디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하게 되면 외신은 한국의 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언로가 막히거든요. 미국이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역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야 말도 참 정도를 잘하는 것. 이번에 DC 처음 온 거야 아니면 이번에 와봤어요 저번에? 저 신대륙은 처음입니다. 살면서 구대륙만 돌아다녀서. 구대륙 구라파는 이제 많이 다녔는데. 구라파는 좀 많이 다녔는데. 근데 DC에 처음 왔는데 처음에 우선 수행한 이게- 일정이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이것도 진짜 재밌는 인생이다. 행진이 관광 네. 코스였어요. 그러게. 사실 의회에서부터 백악관이니까 볼 거 다 봤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 DC 딱 떨어지면은 의회랑 링컨 메모리랑 이런 거를 쫙 천천히 보는데 떨어지자마자 강력한. 근데 이제 우리 재용님 그 보면서 말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인데 젠틀맨 스타일인데 딱 마이크 잡고 연설 이끌 때는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변신하는 느낌 들었어요. 딱 발성이랑 이런 게 와 좀 훈련된 그런 거예요? 그 대학교 때 네. 뮤지컬 동아리로 배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무대 같은데 올라가면
눈빛 바뀌고요. 그러니까요. 페르소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페르소나도 이렇게 예, 다양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는 또 페르소나 또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 일단 밝혀진 건 3개네. 사석 인터뷰 무대 이렇게 3개. 준영 군은 어때요?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딱 하나의 모드로 쭉 통일된 것 같아요. 아 뭐죠? 저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는데 저도 뮤지컬 동아리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면접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용이 형처럼 발성이 막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은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요즘은 긴장은 덜 하지만 많이 지적받는 게 제가 발음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뭐 저나 전학규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했고 또 우리 오늘 함께한 청년들도 많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이 젊은 청년들이 끌고 가는 거대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 문화에서는 애들인데 뭐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자유대학이 너무 카리스마 있고 너무 이게 딱 확실히 있어 보이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림이. 그래서 오늘 이 백악관 이 의회 이렇게 돌았는데 좀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네. 길도 통제받는 게 없었고 경찰관들도 저희가 따로 뭐 문제를 안 일으킬 거라고 믿고 있는지 따로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은 거의 한 명당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막 통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신물이 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통제 없는 곳에서 특히 더 넓은 땅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네.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자유대학 그 한국에서 집회하고 연설하는 거 보면은 마치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곧 잡아갈 것 같은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껴서 대형도 그렇고. 근데 아까 저도 함께 했지만은 너무 멋있는 미국 경찰들이 쫙 에스코트를 너무 스무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위기 너무 달랐고 또 오늘 미국 분들이 합류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리액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리액션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따봉 날리면서 이제 저희의 성적이 흔드는 거 보고 알아보시는 거죠. 따봉 예, 날려주고 좀 자유주의를 외치는 그런 집회구나. 그래서 따봉 날리시는 분도 계셨고 여기 아니라 이 3번째 날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아마 좀 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백악관을 오시는 분은 그래도 정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예. 많이 계셨는데 별로 안 좋게 하는 미국 사람 중에? 네, F 트럼프 깃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막 그런 분들 세계관의 대충돌이네, 그죠? 네, 또 예. 위알 찰리 컵 우리가 들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들 그래도 저희는 뭐 시비를 붙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최대한 관심 가지는 분들께 저희의 메시지 날리는 뭐 QR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로도 설명하고 그래서 저도 얼핏 봤는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가짜 대통령이다 진짜 대통령 윤석열이다 알려주시니까 바로 이게 또 쭉쭉쭉 아니 나는 오늘 자유대학 덕분에 나도 오늘 너무 새로 배운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니까 나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왔는데 네네. 우리 저 같이 하신 분들이 막 이 CCP 부채 막 나눠주고 네네. 윤 대통령 석방해달라 이제 그거 막 이제 뿌렸잖아요. 근데 어떤 미국 그 형님께서 그 윤 대통령 석방하라 프리 윤 이거를 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이 뭐 이제 뭐 공산주의자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다가 알고 이제 이제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니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순서대로 말하자면은 네.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CCP 부채와 프리 윤 이거 포스터를 줬어요. 줬고, 그걸 예.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거기 있다는 얘기하니까 예. 이제 뭔가 같은 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딱 그 공감대 형성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전환기 선생님이 위얼 찰리 커크 이거를 들고 지나가셨는데 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전환기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찰리 커크에서. 정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형님께 그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은 가짜다 말씀드렸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은 그 미국 형님이 다른 미국 사람을 붙잡고 이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탄핵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찰나에 박수. 야 이거는
그게 한 1, 2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기뻐서 제가 옆에 지나갔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동의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 맞지?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거들면서 그 옆에 있는 B를 하는 또 다른 미국인에게 설명을 했죠. 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연결을 한 이재명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 이재명 가짜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got it 이랬어요. 알겠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코드로 대화가 되는구나. 하나는 찰리커크고 하나는 CCP 이런. 제가 그 이제 그다음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느낀 거는 미국인들도 보수가 특히 이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미국 안에서는 약간 그 인종 차별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막 차이니스 막 이런 거를 백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뚫고 가주니까 이런 거 약간 원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따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라이브에서 오늘 자유대학의 시간에 대해서 여기 5바퀴만 돌면은 이 행렬이 10,000명으로 불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그죠? 뒤에 붙고 옆에 그죠? 붙더라고요. 네. 와, 나는 그게 너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민찬님 같은 경우 오늘 인상이 어땠어요?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저희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오늘 행진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반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미국에 1주, 2주, 3주, 뭐 한 달 얼마가 됐든 간에 한국에서만큼 그만큼의 기간만 여기서 한다면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무브먼트를 우리나라와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항상 트위터를 관리하면서 항상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둬요. 마가와 손을 잡아야 된다. 오늘 배웠던 바르트 마르코이스 그분도 계시고 그분들이랑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뭐 트럼프를 지지하시든 아니면 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으면 미국이 다시 세계를 제패했으면 그러니까 약간 독재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뭐 Together Make World Great Again 이런 식으로 같이 연대를 해서 나아간다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텐데. 그림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손을 잡는 2인자가 1인자가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민찬님 나중에 예.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뭐 꿈이 뭐다, 뭐 장래희망이 뭐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자유대학의 움직임 그리고 자유대학의 비전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흐름, 큰 주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항상 마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는데 터닝 포인트 USA 같은 미국에서 그런 단체가 있듯이 한국에서도 자유대학이 그런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그래서 네. 저는 자유대학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뼈를 묻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보수 조직이 있었지만 또 많은 유능한 스피커들이 있었지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 사실 많았어요. 근데 한 그룹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싶다. 이런 게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건강하고 센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좋고 오늘 사실 한 3시간 인터뷰하고 싶은데 우리 하여튼 계속 얘기 들어봅시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이제 주시면은 오늘 좀 처음 어땠어요? 워싱턴 DC 이렇게 돌았는데 워싱턴 DC 오늘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네, 저는 미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다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뭐랄까 이게 뭔가 좀 멋있는 인생 같아 나는 어쨌든. 어쨌든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심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미국도 일하러 온 거라서 뭐 일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을 했든 사실 뭐 그런 거에 되게 뭐 딱히 신경을 안 써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볼 건 다 봤지 않습니까? 야. 뭐 보고 사진으로 남겼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경상도 사나이. 네, 맞습니다.
뭐 대구 바빠 아이가 뭐. 뭐 대구입니다. 대구. 아이가 뭐 이래. 어차피 남는 건 사진 아닙니까? 경상도 어디라 했죠? 저 대구입니다. 야, 뭐또싹 스피릿이 통한다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감은 일단은 더 예쁘게 남기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뭐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영상으로 남겼고요. 앞에서 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 약간 방송 행진하시면 감각이네. 좋아. 보통 이런 거 행진하시면 네. 이제 뭐 우리 편이든 아니든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따봉이든 중간 손가락이든. 근데 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욕을 먹어서 그런가 보통 또 한국 욕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쌍자입니다. 하시면서. 근데 또 이제 또 땡징어 게임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또 한국 욕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게 지나가시면서 욕하는 분 한 두세 분 봤는데 아이고야. 예, 뭐 한 분이 이제 자전거 타시면서 중간 손가락 들고 가시고 이제 근데 저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 너무 약해요 욕이.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야이 새끼 막 테이블 엎으려 하고 근데 이제 외국들은 해봤자 막 my you mom stupid 막 하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가지고 얘기 하나만 더 첨언하면 예. 그 아까 재영 형이 말해줬는데 그 여자 한 분이 또 걸어가시면서 그 위아 찰리카 그 피켓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50대 여자가 보더니 What?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재영 형이 카렌이 약간 영어로 약간 진상 그 카렌 그 뜻으로 한 거죠? 캐런 그렇죠. 캐런이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부모들이 캐런이 이제 영미권에서는 부모들 막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진상 아줌마들 50대 아줌마들 막 세게 맞받아 친 거네요. 어쨌든. 예, 그렇죠. 막 왜 우리 집 앞마당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거 물고 들어지는 그 아줌마들더러 캐런이라고 한다고 들어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 딱 받아칠 수 있는 게 그거 아직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굉장히 그 젠틀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이디 벤스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막 캣맘이라고 막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 어쨌든 제이디 벤스가 길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러고 갔어요 그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이번에 에피소드들이 좀 꽤 있었구나. 어쨌든 아까 재밌는 얘기하다 이제 넘어왔는데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어찌됐든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혼자 애국 활동하다가 모여서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뭐 그런 뭐 영미권 욕 정도는 그냥 귀엽다. 아주 귀엽다. 이제 우리 일명 젊은이들 말하는 글 했을 때 전 하나도 이제 타격 없는 미스 메이플 스토리 미스 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임할 때 빗 맞았다. 빗 맞았다 그런 느낌. 회피율 100%라가지고 저도 원래 애초에 또 안 긁히는 타입이라서. 딱 봐도 멘탈이 굉장히 강해 보여. 감사합니다. 나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너무 궁금한데 뭐 나도 계속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살짝 들었지만은 내가 보수가 된 과정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뭐 근데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했죠. 20대 후반입니다. 후반. 학교를 늦게 좋아요. 어쨌든 들어갔어가지고. 보수가 된 과정. 네네. 저는 원래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제가 보수가 된 과정은 사실 그냥 뭐 경상도 대구권이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완전 좌측이시고 어머니는 완전 우측이신데. 대구인데 아버님이. 네, 맞습니다. 또 저희 뭐 지금 방송 이제 또 제가 또 형한테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푸사가 이재명입니다. 같은 푸사. 예스. 네, 이걸로 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목사가 꿈이었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서 교회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목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일명 이제 좀 이제 이상한 방향 사이비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의 의견에 반하면 되게 좀 은혜가 떨어진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시그를 그런 거를 보면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세월호 이렇게 엮여가지고 탄핵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제 또래들이 막 촛불시 나오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생활들이 나라 크게 봐서 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너무 똑같았어요. 매스컴에서는 다들 나쁘다, 잘못했다 하면 하고 국민들은 다 와 하면서 그런 과정들에 저는 너무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어가지고 속으로 혼자 조용히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렸을 때 분별력이 있었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했었는데 그때는 조용히 했었죠. 왜냐 그때는 말하면 큰일 분위기가. 네. 근데 그 역시 저도 또 레거시 미디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커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경험하면서 뭐 남녀 갈라치기는 물론 뭐 의사, 간호사, 뭐 집주인, 뭐 세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다 세부적인 거고 제일 컸던 거는 백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그걸로 그런 박통 때 그런 걸 교회 그런 상황 접목해서 겪었기 때문에 백신이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임상 실험도 되게 짧았고 개발 과정이 엄청 짧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걸로 그때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 아, 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라운드 시님을 이제 제일 유명한 뭐 100만, 200만 그 영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또 백신에 반대하셨다는 네, 얘기를 구독자 듣고, 수가 네. 제가 한 3만일 때 그때 그걸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저항하면서. 네, 저는 근데 어쨌든. 그걸 몰랐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 가족들한테 절대 맞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 맞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3년 동안 버텼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네. 그런 과정들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의 특유의 냄비 근성 그리고 백신 패스까지 나오면서 그런 완장질 나는 뭐 다 맞았는데 너는 왜 안 맞냐 너가 이 백신 확산에 더 이바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형마트 도서관 그런 거 출입 금지까지 내리는 거 보면서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 계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쌓아놨습니다. 스택이 쌓인 거죠. 근데 이제 12.3을 터지면서 저는 아직도 기록이 있는데 12.3 때 제가 헬스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쇠질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카톡이 왔어요. 막 링크 보내주면서 이거 계엄 선포했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방공 들어가자라고 했었거든요. 반응이 올게 왔다. 네, 올게 왔다. 그리고 방공 들어가자면서 이제 계엄 선포문을 계엄 다음 봤는데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와 우리가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하는 순간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서 그림이 훤하잖아요. 딱 봐도 빨리 끝나서 이렇게 탄핵 되게 뻔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좀 했었고 더 이상 박근혜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차곡차곡 이제 네, 사건이 맞습니다. 쌓인 거죠. 스택이 고등학생 쌓인 때부터 거죠. 이건 네.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다가 12.3 이후에 그냥 갑자기 활동한 게 아니고 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맞습니다. 딱 한 번 던진 거 이번에. 네. 이제는 더 잠깐 이상 미안한데 아까 네. 그 12.3 계엄 터졌다고 했을 때 운동하고 있었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헬스 동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벤치? 등 운동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네. 벤치를 떨어뜨릴 뻔했으니까. 네, 떨어뜨리면 바로 또 조상님 블랙아웃 싹 아니 근데 약간 이런 그 뭔가 비주얼이랑 말투나 마이크 잡고 있는 게 약간 교포 같지 않아요? 약간 이게 아까 LA에서 딱 느낌이. 네, 유학 경험 있어요? 왔어 엄마. 유학 경험 있어요? 저는 토종 대구. 근데 느낌이 약간 뭔가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랩하는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라임 있고. 예.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막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냥 막 구구 딱지 붙이고 하는데 이 개개인 멤버들이 너무나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 계엄 이후에 어쨌든 소재인을 밝혔는데 막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랑 충돌 없었어요? 12.3 이후에 이제 방공 들어가자 하면서 다마 선보을 계속 보면서 이제 운동관세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너무 그렇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12.12 담화문 보고 이제 이거는 진짜 그때가 한 70%가 있었다면 12.12 담화문을 보고 완전 100% 맞아요. 딱 되고 맞아요. 바로 인스타 스토리 올렸어요. 그 담화문 자막 그것도 그렇고
그 문재인 대 백신, 뭐 대형과 출입 금지, 종교 뭐 집회 금지, 예배 금지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그것도 올리고 이제 저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나름 친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또 당시 분위기가 엄청 탄찬이 더 우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스토리 올리니까 이제 다들 정치병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점점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거에 있어서는 절대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에 올리고 이제 그라운드 C 영상도 링크 달아서 아직도 안 본 후구 없제 하면서 이제 안 본 뭐? 안 본 호구 없제 아직도 안 본 사람 없제 이렇게 오케이. 네,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계속 올리다가 이제 집회 또 혼자 나가서 이제 광화문 뭐 한남동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면서 하고 뭐 탄핵 반대 시국 선언도 하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나는 남자의 길인 것 같아. 남자의 길. 야, 소신껏. 우리 한 바퀴 또 돌아서 나는 이제 재웅님 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이게 그 여정이 되게 막 흥미로워요. 막 영국에도 있었고 너무 이제 흥미로운데 매력이 있는데 이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딱 나도 유학생활 해봤지만 유학생활 하면은 은근히 좀 좌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소극권에서 유학을 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보수적 세계관을 갖게 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영국 처음 갔을 때는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고 뭔가 좀 좌파한테 시계 대기 전에 가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좀 쉬운 길이긴 해요. 실제로 좌파들 너무 많잖아요 유럽에. 네. 근데 한창 그때 또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이 주요 이슈였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저는 되게 오픈이었거든요. 여성 인권 신장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유학 가기 직전에 좀 많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여성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뭐 다 페미니즘이었어요. 열이면 열. 걔네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영국이죠, 그거? 아니요. 영국 가기 직전에 직전의 상황. 오케이, 한국에서. 이제 갈 거니까 애들 만나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애들 네, 만났을 네, 때 네. 만나는데 다 페미니즘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아젠다나 한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은 있을 수 있어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니까. 당장 우파 내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자유대학 내에서 의견이 계속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4개, 5개, 6개로 쪼개져서 의견이 나거든요. 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페미니즘 한다는 여자애들 얘기가 전부 내러티브가 똑같고 근거도 비슷하고 앵무새인 거예요. 이건 소름 돋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 생각 아니구나. 누가 어디서 한 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막 페미니즘의 그 안티 태제로 남성들이 좀 그 백래시가 있었고 한국 페미만 레디컬해진 거다. 얘네가 극성이다. 외국은 안 그렇다. 이렇게 실드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영국 갔을 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외국 애들한테. 너 페미니즘이라며? 내러티브가 한국 여자애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이어서 극성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자아를 의탁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반복되는 그 앵무새 같은 말, 그건 누군가의 얘기라는 거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긴 하지만 그게 옳은 얘기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이질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이질감을 느끼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대학 예비 과정을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영국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재밌는 공부하다가 죽더라도 재밌는 공부하겠다가 중요했어서 그때 법, 경제, 경영 공부를 했어요.
그 되게 점수 받기 어려운 과목이어서 다 기피하는데 저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법, 경영, 경제가 다 보수적인 학문들이에요. 네. 경영 논리, 경제 논리 배우다 보면 당연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요. 법 배우면 법치주의 때문에 보수적인 법치주의, 리걸 마인드셋을 갖게 돼요. 그거 바탕으로 계속 이런 고민과 토론을 계속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아, 내가 페미니즘을 역겨워했던 이유는 이게 막시즘에 기반한 사상이어서 그렇구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갈등 관계로 세상을 규명하고 이걸 뒤집어 엎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온다라는 똑같은 구조. 아, 그래서 내가 페미니즘 싫어했구나. 그러면 나는 막시즘, 공산주의도 싫어하겠구나. 나는 우파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었죠. 그렇게 됐구나. 야, 아니, 한 명 한 명의 이게 스토리가 너무 참 흥미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건강 괜찮아요? 아, 예. 뇌 종양이 있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거고 이게 커지면 암이고 안 커지면 암이 아닌데 종양은 있지만 암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 종양 추적하다가 뇌출혈을 계속 발견해서 그걸로 군면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그 뒤에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액션을? 예. 그게 영국역 선택한 것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원래는 역사학자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20살 때 원한 대학 못 가서 재수하고 있을 적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여서 한 6개월 허송세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우울증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이랑 생각 안 하고 병원 안 갔는데 진짜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6개월 너무 아깝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장 내년에 죽더라도 나 좀 재밌는 거 하고 죽어야지. 100년 살 것처럼 살다 죽어야지. 이 생각에 진로 바꿔보고 좀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좀 오랫동안 길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건데 당장 뭔가 엔터테인하게 내가 뭔가 세상에 기여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내가 세상에 기여해보고 싶다. 그러려면은 빨리 직업계에 나가고 싶고 여러모로 겹쳐서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영국에 가게 된 거였거든. 질문이 뭐였죠?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야, 내가 지금 사실 우리 재용님이랑 우리 나머지 멤버들이 사실 다른 청년들이 막 다른 어떤 스펙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할 나이인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하게 된 어떤 막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막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계기요. 자유대학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뿐입니다.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일해야 된다는 신념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치 너무 좋아했고 정치인 하고 싶다라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써놨으니까. 근데 정치는 나중 일이었어요. 제 인생 계획에서는. 왜냐? 정치인은 세상을 바꾸는데 이런 걸 세상을 바꾸는데 쓰면 그렇게 해서 이거 바꿔서 세상을 바꾸면 이 나라가 더 좋아지겠다. 이런 확실한 비전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 권력 획득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을 해야 된다. 뭐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맞아서 병을 예방하고 싶어요. 이런 비전 갖고 있으면 빌 게이츠처럼 추진할 수 있어요. 입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정치 권력 획득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화성에 가고 싶다. 일론 머스크처럼 정치 입문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데 쓰겠다 이런 거라든가 혹은 제가 마침내 갖게 된 비전, 중국 공산당 애들이 우리나라 넘볼 수 없게 이민법을 강화해서 이민자를 쏟아지지 않게 막아내겠다. 이거는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입법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비전을 갖게 됐느냐?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외치러 나왔는데 우파 진영조차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북계 빨갱이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이재명 팔밥 뭐 이런 것만 하시고 하니까 중국이 가려진 거예요. 진짜 적은 중국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영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97년생까지는 홍콩인들이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서 영국 시민권을 받아요.
제 나이가 98년생이니까 제 또래 애들이 엄청 많이 이민을 왔어요. 왜? 2020년도 한창 대학 다닐 때 홍콩이 무너졌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도망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물었죠. 야, 이 바보 같은 놈들. 니네 아시아의 동방의 진주였고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간 놈들이었고 제일 자유로운 놈들이었고 제일 잘 나간 놈들이었는데 니네 왜 자유를 헌납했냐 중국한테. 걔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민자들 밀고 들어오는 법안 나왔을 때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 애들이 본토 홍콩 인구보다 많아지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위구르 친구도 있었어요. 걔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보니까 이민법이 풀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빌드업이 부정선거라고 봐요. 친중 정치는 꽂아놔야 이민법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국인들 밀어넣고 그렇지. 인구빨로 밀어붙였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 한 번 없이 식민지화 된다. 저는 이 비전이 있었고 이거 관철시키려면 정치 권력 획득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 까고 이름 밝히고 당당하게 정치 활동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선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좋습니다. 야. 그다음에 우리 그 준영님한테 제가 마이크 넘기자면은 최근에 사실 이 자유대학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이재명도 뭐 언급하고 뭐 김민석 같은 경우에도 뭐 반미 집회는 다 허용되는데 뭐 반중 집회만 뭐 엄격하게 뭐 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난리인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최근에 이 백악관 인스타 유튜브에도 또 자유대학과 함께 애국 시민들의 찰리 커크 추모 이렇게 행렬이 또 올라오고 미국에서 여러 언론들이 반응이 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 기분이 어때요? 많은 사실 그 전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힘들고 슬프고 분노한다라는 거를 미국의 전달보다는 그냥 저희가 기분을 표출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감정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느낀 우파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감사하다, 같이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SNS에서 도배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백악관과 폭스뉴스 등등에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효용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진 6개월, 7개월 하면서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목소리 냈지만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달아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하고 뚝심 있게 계속 나갔던 게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선 빛을 발하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런 찰리 코크의 순교가 좀 전 세계 자유진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고 또 연대하고 그렇게 이겨내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좋게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우리는 표현한 겁니다. 사실 찰리 커크가 가는 길 우리 길 같아서 그의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을 이제 위로할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근데 참 이 지금 백악관과 미국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한국 언론은 찰리 커크의 업적을 까내리기 바쁘고 그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조롱하기 바쁜데 근데 미국 언론 플러스 박스뉴스는 사실 뭐 엄청난 언론이다. 게다가 백악관까지 이렇게 이 우리 자유대학과 애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준다라는 게 나는 되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많이 기울었고 그만큼 또 우리가 가치로 살아 연결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찰리 커크의 그런 그 암살 그 사건을 보고 좀 감정이 좀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믿기지 않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좀 늦잠 자가지고 한 오전 11시경에 확인을 했는데 그냥 농담하는 거지 싶었는데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광경을 확인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막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이제 말로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적어도 제 주변에는 목숨을 잃은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찰리 코크를 그 일이 전에 일주일 전에 봤어요. 빌더 코리아에서 보고 아파트 실제로 봤죠? 네, 바로 이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하고 너무 멋있다. 찰리 코크 닮고 싶다.
얘기 앞에서 들었고 너무나 건강한 메시지를 나눈 건강하고 훌륭한 정의로운 정직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닮고 싶었고 그의 길을 걸어야겠다. 언젠간 나도 찰리 커크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망상까지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게 좀 많이 와닿게 됐고요. 맞아요. 우리의 싸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아니요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저희 자유대학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 전에 싸워왔던 애국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시위 싸우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시위가 아니라 부정선거 외치다가 진실 바뀌다는 얘기하다가 사고로 위장당해서 죽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진실을 말하고 영향력을 펼칠수록 좌파 공산 세력은 그렇게 암살로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아요. 입을 막는구나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한 하루 정도는. 그래서 우리 준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다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거는 싸움이구나. 이 싸움의 무게감을 우리 다 느꼈고 특히 우리 준영 대표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찰리 커크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쭉 가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찬님께 좀 마이크를 이제 넘기자면은 자유대학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영향력이 커지면은 좋은 게 많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정말 좋아요. 좀 너무 좋은데.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게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저는 막연히 20대 초중반에는 막 엄청 막 많은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일 하고 나는 막 사업도 하고 싶었고. 근데 막상 지금은 뭐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작은 사람이고 그냥 목소리 이렇게 내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만큼 이만큼 책임감이 무겁구나 나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자유대학의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맞습니다. 자유대학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헌신을 해야 되나 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그 정확한 뭐 약간 아이템이라든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은 최근에 순교한 찰리 커크의 말을 인용하자면 Your fight is our fight. 그리고 Next man up.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이 두 문장에서 바라봤을 때 당신의 삶은 우리의 싸움이다. 그리고 Next man up. 다음은 당신 차례다. 당신이 일어나야 할 차례다. 이 문장들을 들었을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작은 한 점이지만 모든 사람들 자유대학에 한 명만 있다면은 정말 힘이 없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여서 30명이 또 그룹을 만들고 30명이 불어나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점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도형이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껏 해온 것들을 네. 계승하고 쭉 하면은 나는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오늘 이 인터뷰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런 이제 멋있는 이제 동료도 있다라는 게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액면가릅 제가 뭐 또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약간의 큰 형님 그죠? 약간의 큰 형. 이렇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위기인데
엄청난 위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존망이 걸린 이제 그러한 저는 일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청년들이 딱 각성해서 연합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언제 돌아가세요? 저희는 다음 주 평일 중으로 네, 예. 이번에 미국에 4명만 온다고 하니까 자유대학 멤버들 중에 막 불안한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사비로 예. 사실은 어. 사실 좀 많이 고됐습니다. 미국에서 일정이 지금까지도 고되고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2, 3일마저도 조금은 고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됨이 단순히 즐기러 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국에 일을 넘어서 뭔가 큰 일, 뭔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니까 큰 책임감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야. 큰 흐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아니, 아니 하면 안 되냐? 아니, 우리보다 제주도 간 애들이 더 잘 놀았다. 맞습니다, 사실. 누구가 DC 가면 우리 제주도 간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토요일 날 이번에 저희 자유대학이 또 제주도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원래는 애들이 부러워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걔네들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행진하고. 근데 막 끝나고 회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서 음식이 너무 짜가지고 와, 너무 제주도에서 음식점 맛있는 거- 차원에서. 예, 저는 음식은 한국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역으로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파이팅 넣어주는 어떤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코미트 클로징과 코미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 역량에 비해서 단체가 너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하나는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오호. 좌파 운동가들은 80년대부터 여러 영역에서 벌써 잡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더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반격의 한 발걸음이 되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저희 미래 세대들은 더 지금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저는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저도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럼 우리 준영님이 코멘트 마저 클로징 코멘트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 친구들의 마인드가 조금 본인이 빛나기보다는 자유대학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임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저희가 좀 자유대학이 단체로서 많이 성장한 그게 됐는데 이게 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다 하나하나 엄청 잘난 친구 모두가 잘나서 혼자 살아남았어. 물론 재홍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런 수도 있지만 이거 빼도 돼요. 아무튼 근데 다 하나는 혼자서 뭔가 빛나기 좀 아직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 포함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체가 되고 단체로서 하는 일들이 더 영향력이 많이 크게 발전이 됐는데 저희 자유대학 이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조금 한다면 국가가 잘 되면 개인이 잘 되는 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자유대학 성장하는 만큼 대한민국도 다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애국심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번에 찰리 커크의 사망을 논평하는 논평가에 따르면 미국 논평가에 따르면은 죽어가는 찰리 커크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어가던 찰리 커크의 손에는 폭탄이 들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손에는 칼도 없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만 들려 있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를 우리 자유대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